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또 베트남으로 차이나 엑소더스 부추기는 애플, 페가트론, 베트남 공장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페가트론이 중국의 공장을 놔두고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을 움직인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삼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공장 임대입니다. 지금 대만의 페가트론이 삼성 제품을 위해서 베트남 공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인데,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페가트론이 베트남 북부 도시 하이퐁이 있는 공장 한 곳을 임대해 둔 상황이며, 이곳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용인 스타일러펜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하이퐁이라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하노이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많이 있는 박린성과도 가까워요. 여기는 LG전자가 지금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LG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곳에 있는 하이퐁으로 지금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페가트론이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공장 부지 물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스타일러펜 생산을 위해서 하이퐁의 공장을 임대하면서 베트남 북부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련 부지를 물색 중이다 라는 이 내용을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을 했는데, 이 소식에 걱정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애플의 아이폰 때문이죠. 페가트론은 폭스콘과 더불어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업체로 유명하죠. 페가트론의 이런 움직임은 폭스콘의 모회사인 흥하이 정밀기업과 위스트론 등 다른 대만의 애플 협력사처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플은 지금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하면 지금 애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 아직 미중 무역 분쟁 안 끝났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안 끝났다라는 것은 다시 또 관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공장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움직인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페가트론이 이런 공장을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도 걱정하죠. 애플의 공급망이 탈중국하는 것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웨이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페가트론은 애플의 핵심 OEM 공장으로서 애플 기기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지난해 무역 마찰과 관세 등 요인으로 여러 차례 애플의 2대 OEM 공장인 폭스콘과 페가트론의 아이폰 생산기지의 탈중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플의 요청에 의해서 탈중국이 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립공장이 움직이면 다른 공장들도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탈중국을 준비하고 있는 애플의 다른 OEM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홍하이와 위스트론은 확정을 하였고, 여기에 페가트론이 합류하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아이폰은 생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이 베트남에서 곧 생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다른 부품 공급 회사들도 베트남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의 OEM 협력업체인 중국 음향기기 부품 기업인 고텍은 최근 베트남에서 아이팟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애플의 PC OEM 행사인 콤팔과 음향 및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인 럭스쉐어도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애플의 협력사 고텍, 콤팔, 럭스웨어, 흥하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미중 1단계 합의 후에도 탈중국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생산비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되겠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임금이 높아졌는데 베트남의 임금은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년 안에 미중 1단계 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50%에 이른다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또 중국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는 기업들의 필수 과제가 됐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덕에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중화경제연구소의 로이 리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트남이 직업훈련을 강화하면서 인력 수준이 중국과 비슷해진 상황이다. 물론 지금 중국과 완전히 비슷해지진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실력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실력이 점점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또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 전문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가트론이 베트남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가트론의 입장을 한번 보면 페가트론 랴오츠정 CEO는 2019년 11월 달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도네시아, 바탐섬 등 중국 이외의 지역의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며 인도와 베트남에 투자할 계획이다.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지역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페가트론은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대만, 어쩌면 인도네시아, 어쩌면 인도 이런 쪽으로 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옮길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인도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은 결코 허투루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 페가트론은 애플을 따라서 세계 곳곳으로 중국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